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저녁도 일찍 드시고 야식은 물 한 모금도 안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보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가고 볼록이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초기 환자 847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이분들 중 무려 78%가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았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78%입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의 숨은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수면 중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아침 혈당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높은지 그 의학적 원인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수면의 질이 혈당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모르는 취침 전 혈당 관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몸 안에 생체시계를 활용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씨는 58세이시고 서울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가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최미경 씨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은 반드시 7시 이전에 드시고 야식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흰쌀밥도 현미밥으로 바꾸셨고 반찬에 들어가는 설탕도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당을 재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조금 드신 날보다 거의 굶다시피 하신 날, 아침에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혈당 측정기가 고장난 줄 아셨다고 합니다. 새 것으로 바꿔봤는데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최미경 씨가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에 혈당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새벽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절대 쉬지 않아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은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곧 해가 뜨고 일어나서 활동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새벽에 많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잠깐 코르티솔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아침 알람 시스템입니다. 몸에게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에너지를 준비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이 코르티솔이 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저장해둔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라고요. 마치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오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정상인이라면요.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바로 분비돼서 혈당을 다시 정상으로 낮춰줍니다. 자동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당뇨 초기이신 분들은 다릅니다.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간에서 쏟아져 나온 당을 처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도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73%에서 이 새벽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이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새벽 현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혈당을 재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혈당이 정상이거나 높은데 아침에도 높다면
새벽 현상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 게 쉽지 않죠.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있어서 자는 동안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24시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보다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미경 씨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일주일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히 새벽 3시 30분부터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요. 그 결과를 보고 최미경 씨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바로 원인이었구나 하고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문제가 뭔지 몰라서 답답한 것보다 원인만 알면 반은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새벽 현상이 있으신 분들께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드시고 잘 관리하셔도 이 새벽 현상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더 놀랍습니다. 소모기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모기 효과는 새벽에 저혈당이 먼저 생기고 그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반응으로 아침에 오히려 고혈당이 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밤사이에 인슐린이나 혈당약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거나 저녁을 너무 적게 드셨거나 또는 저녁에 운동을 과하게 하셨을 때 새벽에 혈당이 70 이하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으면 뇌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응급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간에서 급하게 당을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저혈당이었는데 아침에는 오히려 고혈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다가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거예요. 소모기 효과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신다거나 악몽을 자주 꾸신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거나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이것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벽 현상인지 소모기 효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혈당을 재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혈당이 정상이거나 높으면 새벽 현상이고 70 이하로 낮으면 소모기 효과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당뇨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아침 혈당이 왜 자꾸 높게 나오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중 일부는 사실 소모기 효과를 겪고 계신 겁니다. 약이 너무 잘 듣는 게 오히려 새벽에 저혈당을 만들고 그게 다시 반동 고혈당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경우 모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당약이나 인슐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혼자 판단해서 약을 줄이거나 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강하신 분들이라 뭐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혈당 관리만큼은 전문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손주들 곁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요. 혹시 주변에 당뇨약을 드시면서 아침 혈당이 높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드린 소모기 효과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건강 정보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게 목표니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의 30%가 당뇨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에요. 우리가 가는 경로당, 복지관, 교회, 성당, 절에 함께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눠주세요. 우리 세대가 서로 돕고 살았잖아요. 건강 정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시간이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성인일 2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하루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7mg, DL 더 높게 나왔습니다. 17이라는 숫자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당뇨 전 단계와 정상의 차이가 딱 20 정도입니다. 수면 하나만으로 그 차이의 대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배로
하룻밤만 잘 못 자도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27%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고 세포문에 자물쇠가 있어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으면 열쇠가 자물쇠에 딱딱 맞아서 문이 잘 열립니다. 세포 안으로 당이 잘 들어가서 혈당이 잘 조절돼요. 그런데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요. 자물쇠가 녹슨 것처럼 열쇠가 잘 안 맞아요.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가서 혈액에 둥둥 떠다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수면이 부족하면 바로 이 인슐린 감수성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녁 식사를 잘 조절하셔도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수면 부족이 혈당을 높이는 걸까요?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아까 말씀드렸죠. 간에서 당을 끌어내는 호르몬이에요. 잠을 못 자면 코르티솔이 낮에도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종일 높은 거예요. 둘째, 수면 부족은 그렐린이라는 식욕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렐린이 늘면 단 것, 탄수화물이 더 먹고 싶어집니다. 자다 일어나서 야식이 당기는 게 의지 박약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 겁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셋째,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회복되면서 인슐린 감수성도 회복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이 불충분해집니다. 낮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밤에 회복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조금씩 지쳐가는 거예요. 넷째, 수면 부족은 우리 몸 안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만성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이게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바쁘게 일하면서 잠을 줄여가며 사셨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요.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곁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무셔야 할까요?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이 권장됩니다. 우리 세대에는 7시간에서 8시간이 이상적이에요. 단, 너무 오래 주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오히려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싶어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또 우리 세대가 많이 겪으시는 문제입니다. 노인불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오늘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특히 충격적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신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다가 숨이 챈는다는 소리를요? 이게 단순한 코골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팼는 증상입니다.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1분 이상 숨이 멈추기도 해요. 이게 혈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엄청 큽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왜 그럴까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간에 신호를 보내요. 위험하니까 당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라고요. 그러면 새벽에 혈당이 쭉쭉 올라갑니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조절해도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첫째, 코골이가 심하다. 둘째, 자다가 자주 깬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 넷째, 낮에 심하게 졸리다. 다섯째, 아침에 두통이 있다. 여섯째,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 이상이시다면 이비인 후과나 수면 클리닉에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가 됩니다. 양압기라는 기구를 사용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코에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에서 4주 정도 사용하시면 대부분 익숙해지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양압기 없이는 못 자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받고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약은 그대로인데 아침 혈당이 20에서 30 이상 떨어지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원인이 해결되니까요. 남이네. 우리 주변에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단순히 코를 고는 게 아니라 혈당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니까요.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숨은 원인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현상, 소모기 효과, 수면 부족,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아요. 새벽에 간에서 당을 꺼내고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단순히 저녁 식사만 조절해서는 아침 혈당을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부분이죠. 오늘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4-1 구조입니다.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머지 3가지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먼저 이미 아시는 방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식사 조절입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것.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저녁 7시 30분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야식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숨은 당입니다. 현미밥으로 바꾸셨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찬에 숨어있는 당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선조림에 들어가는 물엿, 멸치볶음에 들어가는 설탕, 장조림의 당분, 심지어 믹스커피 한 잔에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밥을 줄였는데 반찬과 음료로 당을 다시 채우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최미경 씨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선조림에 물엿을 넉넉히 넣으시고 멸치볶음에 설탕을 넣으시고 식후에 믹스커피를 드셨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 맛을 내기 위해 당을 많이 쓰셨던 거예요. 이 숨은 당들이 밤새 혈당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반찬 조리 시 설탕과 물엿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세요. 생선은 소금구이로 드시고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세요. 멸치볶음도 설탕 대신 다진 마늘과 깨소금으로 맛을 내시면 됩니다. 믹스커피는 블랙커피나 녹차로 바꿔보세요. 우리 전통 음식에는 원래 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간장, 소금, 참기름, 깨, 이게 기본 양념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와 취침 사이에는 최소 3시간을 확보하세요. 저녁 7시에 드시면 밤 10시에 주무시면 됩니다. 이 3시간 동안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주무시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게 돼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결책, 저녁 식사 조절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숨은 당 부분은 새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해결책입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바로 TV를 보시거나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드신 음식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포도당은 근육이 사용해야 해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근육이 포도당을 쓸 기회가 없어요. 그 포도당이 혈액에 둥둥 떠다니다가 밤새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식후 15분씩 걸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12%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다음날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을 권장합니다.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침 30분 전 스트레칭도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은 혈당 관리에 2가지 방향으로 도움이 됩니다. 첫째,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둘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조, 첫 번째 동작,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발가락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20번씩 3세트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 처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동작,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10번씩 3세트.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조금만 써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세 번째 동작, 어깨 돌리기와 목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상체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깨를 앞으로 5번, 뒤로 5번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는 겁니다. 이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동작, 손목 발목 돌리기입니다.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시고 발목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이게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해보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혈당도 달라집니다. 최미경 씨도 이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당 일을 하루 종일 하시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2주를 해보시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자다가 덜 깨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혈당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 그 성실함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써봅시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봐요. 자, 세 번째 핵심 해결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방법인데요.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수면 환경이 혈당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먼저 침실 온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수면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침실이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약간 서늘하게 느껴지는 온도예요.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끄고 자시는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게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에는 너무 두꺼운 이불을 덮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방을 얼마나 어둡게 하고 주무시나요?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로등 빛이 들어오는데 커튼을 안 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빛들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빛이 있으면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결국 혈당이 올라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빛이 있는 환경에서 자는 분들은 완전히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분들보다 아침 혈당이 평균 9mgdl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식이 조절로 낮추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외부 빛을 차단하시고 TV는 끄시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세요. 수면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특히 강하게 방해하거든요. 대신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으시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우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잘 잤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로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생활 방식이 사실 더 건강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조용해야 깊은 수면이 가능합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차 소리, 사람 소리 때문에 소음이 많죠.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백색 소음 앱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 소음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 정리입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빛은 최대한 어둡게, 소음은 최대한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잠자는 환경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요. 네 번째 핵심 해결책은 스트레스 관리와 취침 전 이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 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당을 꺼내오도록 신호를 보내요. 원시 시대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도망치거나 싸워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당이 올라가고,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당이 그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특히 잠들기 전에 걱정되는 일을 생각하거나 건강 걱정들을 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수준은 혈당 조절에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두 가지가 동시에 나쁠 때 혈당 불안정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침 전 이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배꼽 아래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내쉴 때는 배가 쑥 들어가도록요.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6초 내쉬는 겁니다. 이걸 10번만 해보세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갑니다. 어렵지 않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좋았던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뜻한 발 목욕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잠들기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던 겁니다. 네 번째는 전신 이완법입니다. 눈을 감고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차례로 이완시키는 거예요. 발끝을 5초간 꽉 쥐었다가 풀고, 종아리를 꽉 쥐었다가 풀고,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팔, 손, 얼굴 순서로 이완합니다. 이걸 한 번만 해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잘 와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아침 혈당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실천해 봅시다. 저녁 식사 조절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이 잡히질 않아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 관리의 기반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생체 시계와 혈당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뇌 속에 있는 생체 시계인데요. 이 시계가 수면, 식욕, 혈당 조절 등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을 조절합니다. 이 생체 시계가 잘 맞춰져 있으면 우리 몸이 규칙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인슐린 분비도 제때되고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날은 10시에 주무시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주무시고요. 생체 시계가 어긋나면 인슐린 분비 리듬도 어긋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수면 스케줄이 불규칙한 분들은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분들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갑자기 늦게까지 안 자거나 늦게까지 주무시면 생체 시계가 흔들립니다. 우리 세대의 좋은 점 중 하나가 규칙적인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의 그 습관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햇볕을 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햇볕은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볕을 10분에서 15분만 쬐세요. 이게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춰주고 수면 리듬을 잡아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햇볕 아래 앉아 계시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사실 생체 시계를 잘 맞추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식사와 아침 혈당 측정 사이에 13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대사증후군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식사와 아침 혈당 측정 사이에 13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확보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3mg, DL 낮았습니다. 저녁 7시에 드시면 아침 8시에 재면됩니다. 저녁 6시에 드시면 아침 7시에 재면돼요. 나장농,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존중하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규칙적인 수면 시간, 규칙적인 기상 시간. 이 세 가지 규칙성이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을 최적화합니다. 우리 전통 생활 방식에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리듬들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함께 그 지혜를 다시 실천해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혈당 측정과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혈당을 재고 그 숫자만 보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실망하시고 낮으면 안심하시고요. 그런데 혈당은 패턴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숫자보다 일주일, 한 달의 패턴이 더 중요해요. 아침 혈당을 재실 때 함께 기록하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몇 시에 주무셨는지, 밤에 중간에 깨셨는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다음날 높은지, 몇 시간 주무셔야 혈당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담당 의사 선생님께 가져가시면 훨씬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당뇨교육팀의 자료에 따르면 혈당 일지를 꾸준히 기록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평균 0.8%더 낮았다고 합니다. 0.8%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이게 당뇨 합병증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추는 수치입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앱을 깔 필요 없어요.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가계부 쓰던 것처럼요. 우리의 건강 가계부를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 아닙니까?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이 기록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최미경 씨도 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기록해 보셨더니 이런 패턴이 발견됐대요. 식당 일이 특히 바쁜 날 저녁에 빨리 먹고 바로 쉬면 다음 날 혈당이 높고 일찍 저녁을 드시고 스트레칭을 한 날은 혈당이 낮더라고요. 그 패턴을 발견하고 나서 일부러 바쁜 날에도 저녁 스트레칭만큼은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 작은 변화가 지금 최미경 씨 혈당을 크게 바꿨습니다. 혈당 기록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숫자가 높게 나온 날을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이 오히려 우리 몸에 대해 뭔가를 배우는 날입니다. 왜 높게 나왔을까? 분석하세요. 어젯밤에 뭘 드셨지? 몇 시간 잤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분석하는 습관이 우리 스스로 최고의 건강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첫 번째, 아침 혈당이 높아지는 숨은 원인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새벽 현상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우리 몸이 하루를 준비하면서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간에서 당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초기이신 분들은 이 당을 처리하는 인슐린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73%에서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모기 효과였습니다.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이 비상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당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아침에 오히려 혈당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자다가 식은땀, 악몽, 아침 두통이 있으시다면 담당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세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주무시면 공복 혈당이 최대 17mg/dl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최대 27%까지 떨어집니다. 아무리 식이 조절을 잘하셔도 수면이 부족하면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당뇨 발생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신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료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해결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 저녁 식사 조절은 계속 잘 하시고요. 숨은 당에 주의하시고 마지막 식사와 취침 사이에 3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공복 시간을 13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두 번째, 취침 전 스트레칭과 식후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 가볍게 걷고 잠들기 30분 전에 종아리 올리기, 다리 들기, 어깨 스트레칭, 손발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취침 전 가벼운 운동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평균 12%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시고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내려놓으세요. 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평균 9mg/dl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생체 시계 관리입니다. 복식 호흡 10번,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하기, 따뜻한 발, 목욕 15분, 전신 이완법, 이 중 하나만이라도 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켜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햇볕도 꼭 쬐세요. 그리고 혈당 기록 습관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혈당 일지를 기록한 환자들이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0.8%더 낮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신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새벽 현상, 소모기 효과, 수면 환경과 혈당의 관계, 생체 시계. 이 내용들을 이제 아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최미경 씨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혈당이 150에서 160 사이였는데요. 지금은 꾸준히 115에서 125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9%에서 6.2%로 내려왔어요. 당뇨 초기 기준에서 정상 범위 가까이 온 겁니다. 최미경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한 거라곤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커튼 치고 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좋은 자극을 주면 좋은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모두 이겨낸 강인한 분들이잖아요. 이 정도 실천은 우리한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방 커튼을 치는 것부터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혈당 관리 잘 하셔서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기둥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이런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건강 정보가 우리 주변 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 중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기억해주세요.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는 새벽 현상, 소모기 효과, 수면 부족,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해결 방법은 잠들기 전 스트레칭,
방 어둡게 하기, 스트레스 관리, 혈당 기록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이 있어요. 이 단계들이 90분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7시간을 주무신다면 이 주기가 약 4번에서 5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혈당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수면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되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재생됩니다. 이 깊은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다음날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깊은 수면을 잘 취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적절한 온도, 어두운 환경, 취침 전 이완, 이것들이 다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후자라면 깊은 수면이 부족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우리 세대, 특히 남성분들, 그리고 좀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목 주위에 지방이 쌓이면 기도가 좁아져서 자는 동안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밤사이에 수백 번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낮에 자꾸 조신다, 밤에 코를 엄청 곤다, 아침에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수면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수면다원 검사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이 검사기구도 있어요. 이비 인후과나 내과에 가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와 수면의 연결고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에 소화가 되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혈당이 올라가는 폭이 더 크고 내려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저녁을 드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잠들 때쯤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잠들면 그 높은 상태가 밤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흰 쌀밥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현미나 잡곡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잡곡도 양이 많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일입니다. 과일이 건강하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포도, 수박, 바나나, 망고는 당이 특히 높아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드신다면 낮에 소량만 드세요. 셋째, 국물 요리입니다. 우리가 즐겨 드시는 국, 찌개, 탕류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과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뭘 드시면 좋을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채소를 중심으로 드세요. 두부조림, 생선구이, 닭가슴살, 계란, 된장찌개에서 건더기 위주로 채소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최미경 씨는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저녁에 식당에 남은 음식들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손님들이 남긴 찌개도 드시고 달달한 반찬도 드시고요. 이런 불규칙한 저녁 식사가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저녁 식사를 별도로 준비하십니다. 식당 문을 닫기 전에 두부조림이나 계란찜을 따로 만들어 두시고 현미밥 한 공기에 채소 반찬 위주로 드신다고 해요. 이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수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대와 침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오래된 침대나 요를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때문에 단단한 것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너무 단단하거나 불편한 침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침구는 몸을 잘 지지해주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개도 중요한데요. 목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기도가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침실을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지 마세요. 우리 뇌가 침대를 보면 자동으로 잠자리라는 신호를 받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오게 됩니다. 또한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10시, 내일은 12시 이렇게 불규칙하게 자시면 생체 시계가 흔들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세대의 특성상 이른 저녁에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억지로 늦게까지 깨어 계시려고 하지 마세요. 졸리면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대신 너무 이른 시간, 예를 들어 저녁 7시나 8시에 주무시면 새벽 3시나 4시에 깨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고 새벽 시간에 혈당이 또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세대의 자연스러운 리듬과도 잘 맞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때의 생활 패턴을 지금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바가 달라졌으니까요.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1주차는 수면 환경부터 시작하세요. 커튼을 치고 TV를 끄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부터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2주차에는 취침 전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종아리 올리기, 다리 들기, 어깨 돌리기, 손발목 돌리기 15분이면 됩니다. 3주차에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4주차에는 복식 호흡이나 발 목욕 중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천천히 쌓아가면 아무 부담도 없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번 마음먹으면 꾸준히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그 끈기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뭘 시작하실 건지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관리가 힘들고 지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관리해도 숫자가 안 잡힐 때, 하루 이틀 관리를 놓쳤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런 감정들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요. 어제 스트레칭을 못했어도 오늘 하면 됩니다. 어젯밤에 TV를 켜놓고 잤어도 오늘 밤은 끄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혈당 수치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높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높게 나온 이유를 분석하고 내일 더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인함으로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자,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 질문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생활 습관도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이 좋으면 같은 용량의 약으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용량을 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하고
임의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몇 살부터 이런 관리를 시작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나이가 들수록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2주일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뇨가 없는데도 수면과 혈당 관리를 해야 하나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당뇨가 없을 때 이런 생활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당뇨가 있다면 본인도 당뇨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당뇨를 예방하거나 발생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낮잠을 자면 밤 혈당에 영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너무 긴 낮잠입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고 생체 시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이 질문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최미경 씨의 사례 외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순자 씨는 71세이시고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평생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셨어요. 남편분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자식들 키우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박순자 씨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큰아들이 어머니 코 고시는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자다가 숨이 붙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도 박순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대요. 코 고는 게 뭐가 문제냐고 옆에서 시끄러우면 그냥 다른 방 가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고 검사 결과 중증 수면무호흡증이 나왔습니다. 밤새 시간당 수십 번씩 숨이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박순자 씨 본인은 전혀 모르셨던 거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고 3개월 후 아침 혈당이 160에서 190 사이였던 게 130에서 145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혈당약은 그대로인데 혈당이 낮아진 거예요. 원인을 제거했더니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박순자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코 고는 게 이렇게 큰 문제인 줄 몰랐다. 아들이 걱정할 때 진작 검사 받을 걸. 이 말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걱정하는 것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총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식사만이 아닙니다. 수면이 혈당 관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새벽 현상, 소모기 효과, 수면 시간, 수면의 질, 수면 무호흡증, 이 모든 것이 아침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셨습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 수면 환경 최적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혈당 기록, 이 방법들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안심하고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을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수면과 혈당의 관계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취침 전 간식입니다. 취침 전 간식이라고요. 혈당 관리하는데 자기 전에 뭔가를 먹으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소모기 효과요. 새벽에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오히려 아침에 고혈당이 됩니다. 특히 혈당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밤사이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간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당뇨 연구팀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침 전 적절한 단백질 간식을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보다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6mg DL 낮았다고 합니다.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핵심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간식입니다. 단백질과 소량의 복합 탄수화물 조합이 이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계란 1개, 두부 1조각, 아몬드나 호두오 6개, 그릭 요거트 반 컵 정도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요. 손바닥 반 크기 정도의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수면 중 혈당 모니터링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뚝에 붙이면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는 동안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는 동안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현상인지, 소모기 효과인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맞는 해결책을 쓸 수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예전보다 비용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혈당과 수면을 함께 관리하는 일주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당을 재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커튼을 열고 10분에서 15분 햇볕을 쬐세요. 이게 생체 시계를 리셋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가볍게 3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힘든 운동보다는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세요. 식후에는 15분에서 20분 가볍게 걸으세요. 저녁 9시쯤 되면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발 목욕을 15분 하세요. 그리고 취침 전 스트레칭을 15분 하세요. 종아리 올리기, 다리 들기, 어깨 돌리기, 손발목 돌리기,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고 복식 호흡을 10번 하세요. 밤 10시에는 불을 끄고 주무세요. 방은 최대한 어둡고 서늘하게요. 이 루틴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에서 3주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을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습관을 만들면 잘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습관이 되면 평생 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어두시겠어요? 종이에 적어두시면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글로 적어두면 더 잘 지키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밤 실천할 것 하나, 방 커튼 치기, 내일 아침 실천할 것 하나, 햇볕 쬐기, 이번 주 시작할 것 하나, 취침 전 스트레칭.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오늘 배운 것을 나눠주세요.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도 알면 안심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항상 걱정합니다. 부모님 건강이 어떤지, 잘 드시는지, 잘 주무시는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걱정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손주들과 더 오래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오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한 걸음씩 내딛어요.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수면과 혈당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실천해 보신 것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 이외에 식후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특히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수면이 혈당에 영향을 주고, 혈당이 수면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가 둘 다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우리 몸은 복잡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도 한 가지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조화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함께 잘 관리되어야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우리가 오늘 수면에 집중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전체 관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수면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식사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 많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에 수면 관리라는 새로운 축을 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는 7입니다. 하루 7시간의 수면, 이게 우리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3입니다. 마지막 식사와 아침 혈당 측정 사이에 최소 공복 시간, 13시간. 세 번째 숫자는 15입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 15분, 식후 걷기 15분, 발 목욕 15분, 7, 13, 15. 이 세 숫자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핵심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면 부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 부채가 뭔지 아시나요? 잠이 부족한 게 쌓이는 거예요. 월요일에 5시간 자고 화요일에 6시간 자고 이렇게 계속 부족하게 자면 그 부족분이 쌓입니다. 이게 수면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 부채를 갚으려면 보통 2주에서 3주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꾸준히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해요. 우리 중에는 젊었을 때 수면 부채를 많이 쌓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며 사신 분들이요. 지금이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수면의 질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7시간이라도 수면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충분한 7시간과 얕은 잠만 자는 7시간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 7시간을 주무셔도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면의 양과 질, 둘 다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어두운 침실, 서늘한 온도, 취침 전 스크린 끄기, 취침 전 이완, 규칙적인 생활 리듬, 낮 운동. 이 7가지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음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 이후에 어떤 음료를 드시는지도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드시면 저녁 9시에도 절반의 카페인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드세요. 허브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알코올이 수면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리게 만들지만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렘 수면을 방해해서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알코올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서 소모기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을 피하시거나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어떨까요? 물은 자주 드시는 것이 좋지만 밤에 너무 많이 드시면 자다가 화장실을 가시게 되어 수면이 중단됩니다. 저녁 이후에는 물도 조금씩만 드세요. 목이 마르실 때만 소량씩요.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잘 자면 혈당이 좋아지고 혈당이 좋아지면 더 잘 잘 수 있어요. 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말 알차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혈당 관리를 하면서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혈당 측정을 할 때마다 그 숫자에 따라 기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혈당이
130이면 기분이 좋고 160이면 실망하고 자책하고 이게 반복되면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또 혈당을 올려요. 혈당 숫자는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일 뿐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성적표가 아니에요. 높게 나왔다면 오늘 뭔가가 달랐구나. 그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당뇨를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와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완벽한 혈당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도 겪으셨고 힘든 시절도 다 이겨내셨잖아요. 당뇨 관리, 우리한테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당뇨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사실 이것들은 당뇨가 없어도 해야 하는 건강한 생활이에요. 당뇨가 우리를 더 건강한 생활로 이끌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최미경 씨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살게 됐다고요. 일찍 주무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음식도 더 신경 쓰시고 그 결과 혈당도 좋아졌지만 전반적인 몸 상태도 당뇨 진단 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고 나서 잠을 제대로 자게 되셨는데 30년 넘게 이렇게 못 잔 거라고 하셨어요. 낮에 이렇게 활기차고 집중력이 좋은 건 처음이라고요. 그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혈당 숫자 때문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장과 심장과 대문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새벽 현상을 알았습니다. 소모기 효과를 알았습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과 나눠야 할 소중한 정보입니다. 우리 세대는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정보를 나눕니다. 건강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경로당에 가시면 오늘 배운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오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이런 것을 배우고 실천하신다고 하면 자녀들도 안심하고 또 본인들도 미리 관리하게 됩니다. 당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서로 건강 정보를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지혜이고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한 살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완전히 달라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최미경 씨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6.9%에서 6.2%로 내려간 것처럼요. 박순자 씨가 양압기 치료 후 아침 혈당이 안정된 것처럼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도매, 건강이 행복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인 수면 중 혈당 관리는 사실 한 번의 영상으로 다 담기에는 너무 광대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 몸은 기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최적화됩니다. 수면이 그 환경의 핵심 중 하나예요. 당뇨를 가진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식사와 약에만 집중하고 수면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약을 잘 드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당이 잡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면을 잘 관리하시면 식사 조절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같은 노력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실천하려는 마음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이렇게 건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감사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수면, 안정적인 혈당, 그리고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빠르게 결과를 내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 2주, 처음 한 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우리 몸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든 이 작은 시작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수면 관리, 혈당 관리의 비결들을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변화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변화를 시작하신 여러분이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갑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